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11일이었죠.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우리 코스피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장세였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뉴욕 증시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오늘 장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자, 그 이유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분명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추가 하락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이슈에서 사실 어제 긴급 점검 차원에서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현재 우리 증시 상황 또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망을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증시의 하락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글씨가 작네요. 하락 요인 좀 작기는 한데요. 뭐 대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상승, 네, 미국의 금리 상승, 미중 무역 분쟁, 유가를 지목하시는 분도 있었군요. 또 연준의 시장 전망이 급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달러 강세, 또 미국 채권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옮긴다라는 미국채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도 금융시장에는 역시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가 4%고 코스닥은 5%. 증시 하락 요인을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것까지 따지면 올해 3번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하고 그다음에 6월,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형태였었는데 6월 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일정하게 떨어졌고요. 9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서부터 일단 지금의 미국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역시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이머징 마켓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그게 여태까지 이제 쭉 이렇게 그 힘을 키우던 부분들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힘을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긴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식으로 폭락 장세가 연출된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신흥국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동반부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이 그동안에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하락을 해버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본이 3.9%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5.2%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독일이나 영국 같은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보면 주가가 거의 4%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제 선진국보다는 약한 고리인 그 이머징 마켓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증시 하락 요인의 또 다른 부분이 그 미 국채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자금이 이동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이며 또 국채 금리와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자금이 꼬리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그 수익이 좋은 쪽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금리가 1%대일 때하고 2%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채권 쪽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주가나 이런 곳이 굉장히 높은 형태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 부분보다도 채권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이제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됐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2분기의 성장률이 4%였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3.7%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면이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조금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5% 이상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제 미국의 금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가장 그 핫한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씩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꼽은 증시 하락 요인 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지목된 부분이 유가 상승도 있었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변수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돌발 변수는 아닙니다. 예, 오랫동안 그렇죠. 지속돼 왔던 부분이었는데 글쎄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격이라고 해서 마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 요인의 이제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좀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네. 유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오르는 거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굉장한 악재가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결국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것저것 아무튼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붙이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업종 측면에서 살펴볼 게 뭐 최근에 그나마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로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IT 섹터가 국내 증시를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렇죠. 코스피는요. 근데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또 증시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을 보게 되면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의 주가가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오는 형태였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94년도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94년과 2000년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 이제 당시에 보게 되면 반도체를 가지고 상승을 하는 형태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를 때 굉장히 빨리 오르지만 한번 고점을 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정점을 치고 나면 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익이 잘 나오고 있지만 혹시 누가 아느냐. 연말에 고점을 반도체 경기가 고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한 폭 내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봤을 때 43,000원 이 정도에서 더 크게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군요. 지수 얘기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는 뭐냐? 그러면 어제 투매장이 벌어졌단 말이죠. 더 떨어질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단순히 말이죠. 예.
뭐 지금 지수 보니까 오늘 반등해서 2100선 뭐 이제 유지하고 있긴 한데 예. 혹시나 연말까지 봤었을 때 2100 아래 혹은 더 최악으로 본다면 2000선까지 또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저희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 볼 때는요. 어제 정도의 주가가 거의 가장 낮은 점 수준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연말까지의 주가는 바닥이 2100포인트, 그다음에 위가 2350포인트 정도 되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 머무는 형태가 되지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보게 되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3, 4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나왔지만 네.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의 하락을 촉발했던 것이 미국의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보게 되면 9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막 이렇게 딱 끊어버린 듯이 이렇게 쭉쭉 계속 떨어지고 이러는 건 나오지 않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옆으로 쭉 갔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주가는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2100에서부터 235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계속 머문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하는지 또 센터장들의 의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건설기계 등 산업재 또 금리 상승 수혜주, 뭐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정유, 다양해서 뭐라고 딱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제 생각은 지금은 주도주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시장의 불안이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때니까. 뭐 어떤 업종보다도 저는 주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두 가지 기준이거든요. 하나는 실적으로서 선택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주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가가 종합주가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제 주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50포인트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글로벌 자금 자체가 안전자산, 뭐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올해는 뭐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내년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경기가 확장되면 10년째 경기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상 최장 기간 들어가거든요. 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형태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시장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반전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또 봐야겠죠.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진정되거나 업종별로 모멘텀은 각각 다를 것이다. 아니면 중국의 경기가 더 좋아지거나.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분도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은 기대 요소가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역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각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뭐라고 딱 결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걸 가지고들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그게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미국의 금리 상승이 멈추면 그게 언제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이 뭔가라고 보면 저는 지금도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다른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가격을 이길 수 없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가격이 낮을 때에는요.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메리트.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코스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몇몇 볼까요? 종목에 네. 의해서 움직인다. 네, 지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코스닥 반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분이 있었고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예. 변동성 불가피할 것이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미중 협상 결과 살펴야 된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밸류에이션 높은 코스닥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밸류에이션 높은 코스닥.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예, 결국 보게 되면 코스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이오 주식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바이오 주식은 보면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피크를 쳤고요. 그다음에 8월 달까지 1차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석 이전까지 2차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앞으로 봐서 이제 그 바이오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은 안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박스권 내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차 조정은 1차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 변동이 클 가능성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세라든가 밀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종합주가지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이 그래서 매매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당분간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예, 맞는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다음에 조정이 가면서 안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정우 전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